안녕하세요. 유유자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화가 났다라고 느낄 때도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 동시에 분노 말고도 여러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감정들을 깊이 인식하고 느끼고 흘려보내며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감정이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면 무의식에 억눌리게 되어서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오늘은 감정이 많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와 그런 억눌린 감정을 푸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감정이 많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감정을 세밀하게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억눌러 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상태인데도 힘든지도 모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란다 난간을 잡고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뭔지 모르겠다. 감정을 세분화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뭔가 있기는 하는데 감정이 많이 억눌려 있으니까 자세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느끼려고 해도 느끼지도 못하겠고 그런 억눌린 것들 때문에 몸과 마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왠지 허전함, 공허함, 불안감,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고 우울, 불안,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증상들은 한 맥락 속에 같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야 제맛이다 라는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도 깊게 느껴볼수록 그 깊은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건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감정이 많이 억눌리면 그 마음의 벽이 두껍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거는 나의 내면에서 겉으로 발산되듯이 느껴지는 건데 마음의 벽이 두꺼울수록 그 벽을 뚫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마음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극단으로 갔을 때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정이 억눌린 사람 특징 두 번째는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쾌활한 사람들이 많아요. 밝고 쾌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감정이 억눌리게 된 거는 이유가 있겠죠.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큰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진짜 감정을 누르고 가짜 감정을 드러내거나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아야 돼요. 감정이 억눌린 사람 중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쾌활하고 밝은 사람들은 자기가 쾌활한 모습, 그런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자기의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게 그 사람 안에서 공식화가 되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면에는 굉장히 억눌려 있는 감정들이 많죠. 분노, 수치심,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안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그런 종류의 감정들이 억눌리고 그게 계속 쌓이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정이 억눌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 참 성격 좋다. 저 사람 배려심이 참 많다. 착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앞에서 얘기한 이유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그 이면에 또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자기가 상대에게 배려해 준 것만큼 저 사람에게 배려받고 싶은 기대, 또 그만큼 배려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잔뜩 있어요. 원래 순수한 배려라는 거는 조건 없이 마음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받지 못했던 뭔가, 보통 인정 욕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감정들이 과거로부터 억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대신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 나도 저 사람에게 받을 수 있겠지, 받고 싶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에서 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이 준 것만큼 또 받지를 못해요.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또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연결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너를 배려해 주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냐? 나는 이렇게 착한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이런 식으로 억울해하는 거죠. 감정이 억눌린 사람의 특징 4번째는요. 2번째, 3번째의 경우와 반대로 화를 굉장히 쉽게 잘 내거나 폭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쾌활하고 밝고 착하고 배려심 많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잘 내고 폭력이 쉽게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로 드러나는 거죠. 안에 억눌린 감정들이 많으면 그게 마치 이제 끓어서 터질 것 같은 압력밥솥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억눌린 것들이 나의 내면에서 자꾸 부글부글 끓면서 뭔가를 건드려요. 그래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화를 낸다든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화가 폭발한다든지, 또 그게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5번째, 감정이 억눌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화병이 많아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화병이 많다고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보통 더 많이 호소하고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이 화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세요? 보통 가슴을 쾅쾅 이렇게 많이 두드리죠. 이것을 차크라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가슴 차크라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가슴 차크라 쪽에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게 답답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가슴을 쿵쿵 두드리게 되는 건데요. 가슴 차크라는 일종의 감정을 담당해요.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느끼고 흘러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또는 억눌러서 이곳에 고이게 되면 여기가 꽉 막히게 돼요. 에너지적으로. 그러면 가슴 차크라만 뚫리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차크라가 막힌 이유가 있겠죠. 내가 감정이 여기에 억눌리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시절에 특정 트라우마 때문에 감정이 억눌렸다. 그러면 이 가슴 차크라보다 아래에 있는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차크라와 연관이 되어서 감정까지 막히게 되니까 이 가슴 차크라가 막히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차크라만 연관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차크라와 동시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감정이 억압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억압된 감정 자체가 인식이 안 되거나 인식을 했어도 억눌러 놨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표현을 담당하는 이 목 차크라도 당연히 막히게 돼요. 그래서 목도 답답하죠. 목 차크라 에너지도 순환이 안 됩니다. 에너지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는 결국 감정이 억눌렸다는 게 이게 원인이 돼서 다른 차크라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차크라의 영역에 문제가 생겨서 가슴 차크라까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몸이 전체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꽉 막혀 있고 몸이 긴장되어 있어요. 아까 화병을 말씀드린 것 같이 감정이 억눌리면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해서 나를 관찰하다 보면 감정과 몸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반응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화가 난다거나 긴장이 된다거나 하면은 몸에 반드시 미세하게 변화가 생겨요. 그걸 알아차리고 가만히 느껴주고 있으면 그 감정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몸의 긴장도 사라지게 되죠. 이거 자체가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는 걸 인식을 해야만 흘려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흘려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긴장감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여러 세월이 지나면서
몸에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파진다고 보통 말하는데, 물론 그게 육체적으로 많이 노화가 돼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감정들이 많이 몸에 쌓여서 그게 몸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억눌린 사람들이 이 억눌린 감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무의식 정화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정화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디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무의식 정화라는 거는 내 무의식에 있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감정들을 다시 그대로 온전히 느껴야 되는데, 감정이 억눌린 사람들은 그 감정 자체를 온전히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감정을 억눌린 상태의 사고로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히 느끼는 것을 방해합니다. 감정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선이 외부로 향해져 있거든요.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명상만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 명상을 일상으로 적용시키는 연습, 일상을 명상으로 바꾸는 연습을 같이 하시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앉아서만 하는 명상을 하는 게 그게 시간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수행이 직업도 아닌데 일반 사람들이 회사 가고 집안일 하고 다른 일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명상은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꾸준히 명상을 약간이라도 하셔서 내면을 바라보는 기초 힘을 기르시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명상화하고 그런 일상생활을 통해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시에 무의식 정화를 같이 하시면 좋아요. 무의식 정화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 기억과 함께 억눌린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꺼내서 느끼고, 그렇게 느끼게 되면 저절로 흘러가지거든요. 내려놓아집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소리 지르기입니다. 감정들도 살아있는 에너지고 살아있는 것들은 표현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감정이 압력밥솥 안에 갇힌 상태처럼 꾹꾹 눌린 사람들은 그 압을 좀 일단 빼줘야 하는데, 그때 추천드리는 방법이 소리 지르기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고 한숨을 쉬잖아요. 한숨을 쉬는 이유는 그 한숨과 함께 답답했던 가슴에 답답한 에너지들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스스로를 살리려고 또 살라고 하는 거죠. 소리라는 거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자체가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터질 것 같은 압력밥솥에 압을 조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압을 빼야 하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라도 소리를 질러서 압을 조금 빼다 보면 억눌린 감정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면 안 되겠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한 곳에서 하셔야 해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심한 압박감, 감정이 억눌린 압박감을 일단 응급처치식으로 뚫어서 빼낼 수도 있고, 감정이 억눌린 사람들은 표현을 할 생각 자체를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데, 그게 표현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터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억눌린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와 그 억눌린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감정이 억눌린 사람들은 1. 감정을 세밀하게 잘 느끼지 못한다. 2. 사람에 따라서 의외로 쾌활하거나 배려심이 깊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많다. 3. 또 사람에 따라서 쉽게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인 경우도 많다. 4.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화병 증세가 심하게 드러난다.
5. 에너지 순환이 안 돼서 몸이 전체적으로 긴장되어 있다. 또 이렇게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외부로 향해 있는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숨 한 번이라도 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고 일상을 명상으로 바꿔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잘 관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무의식 정화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억눌린 감정을 응급처치해주고 그런 억눌린 감정들이 삐짓고 나올 만한 길을 터주기 위해서 나와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소리를 질러본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가 마음이잖아요. 몸은 눈으로 보이니까 몸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 내 마음에도 좀 더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당신이 평온하기를 여기서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